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9월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라 일교차가 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최근 정치권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연배로는 김민석 최고가 82학번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86학번입니다. 저도 82학번입니다. 87년도 군사독재 타도, 호원철폐, 군정종식, 그런 구호를 교실에서 뛰쳐나와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36, 7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이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돼가지고 한국 정치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권을 수립하고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원외에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동시대 같은 세대 때 선후배로 또 동지로 나라 사랑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김민석 최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준비를, 전략을 하면서 정치의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권을 5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하고 원내 진출을 하지 못하고 원외에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은 9.19 6주년 목포, 광주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햇빛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시민의 힘으로 종식 선언을 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름. 네, 외교적으로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좀 역할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한나라가 돼서 평화로운 통일을 추진해왔던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권 끝나고 3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통일은 하지 말자. 그냥 두 개 국가로 있으면서 헌법 제3조도 수정하고 시간을 두고 후대에게 맡기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민석 최고의 답변은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통일이고 그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 개의 국가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수립됐죠. 그리고 나서 항일투쟁, 독립투쟁을 하고 해방을 맞고 임시정부 국무령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하나의 통일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소득은 없이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잇는 정체성과 정통성을 잇는 정부입니다. 그 임시정부는 통일, 하나 된 통일을 지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교적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윤 정권 들어서. 또 외교적으로 소외도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물론 2년 반 동안 방문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7개, 18개국을 방문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초청하는 나라도 없어요. 국제회의에 정상회의가 있을 때 초청을 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 정책과 외교의 방법과 노선이 다른 나라가 수용하고 안고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조를 다짐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하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시 나오지 않고 퇴임을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만 한미일에 이렇게 공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는 겁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한테 그렇게 했던 외교에 맹목적이다시피 한 그런 외교를 퍼주기 외교, 굴종 외교, 그 사람들이 퇴장하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민들은 허탈한 겁니다. 새로운 정부, 미국과 일본이 들어섭니다. 일본은 다 10월, 미국은 12월에 들어섭니다. 다시 새로운 파트너와 외교 협상을 나가야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대가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우려하는 미국과 일본의 한국을 희생을 삼아서 자국을 유지하고 부흥하려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대한민국이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권력이 허상함을 느낄 거예요. 정점에 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나름의 존재감이 있어야 될 거죠. 그런 존재가 잊혀져 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윤석열 정권이나 이재명 대표의 정책과는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개 국가론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 때 전대위 의장까지 하고 통일을 위해서 임수경 전 의원을 북한에 보낸 당사자가 지금 와서 이제는 통일하지 말자라는 화두를 던지는 건 옳지 않다. 그게 민족이라는 마인드에서 출발했으면 제가 이해해요. 근데 민족이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개인의 마인드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우리 세대 못하면 다음 세대에 평화적 통일을 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제 57세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찾고 싶다면 X세대의 중심이 돼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모든 생태계가 붕괴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집단지성을 모아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구심점이 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할 일이 있다고. 외에 있다고 잊혀지거나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도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가지만 냉정과 열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냉정함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마이크 외에는 다른 목소리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 냉정함 갖고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열정. 구심점을 모으는 열정. 본인이 못하면 다음 밑에 세대인 X세대한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닥불을 피워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안철수 의원 다 파리학번 아닙니까? 파리학번이 당의 대표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X세대가 최고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72년생 X세대죠. 이현주 의원, 고민정 의원 다 X세대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진영에서 같은 동지로 왔던 마음을 다시 만나서
화합을 하시고 하나 돼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실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두 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